여러분 안녕하세요. 딴딴딴딴딴딴. 오늘 또 국어 수업의 문을 열어봅시다. 네, 선생님 제정신 맞고요. 약간 졸려가지고 그 텐션을 위해서 잠깐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를 틀어보았습니다. 국어 수업의 문을 열어봅시다. 오늘은 보리방구 조수택 결말 부분 본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말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166쪽 5번째 줄부터 끝까지 부분이에요. 자, 교과서 펴고 필기하면서 함께 가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절정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절정 부분에서 윤희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했죠. 아이들이 계속 놀리니까 화가 짠뜩 나가지고 그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죠? 자, 그게 5학년 때 일인데요. 나는 6학년이 되어서도 자꾸 그 태워버린 신문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그 신문이 생각이 나는 걸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뭔가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도 계속 난로 속에 뭐 집어넣는 것만 가도 막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는 내가 태워버린 그 신문이 계속 생각이 났을까요? 이건 수태기에 대한 나의 미안함, 그리고 그 수태기에 대한 죄책감, 이게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속 생각났던 이유는 뭔가 마음에 결국에는 엄청 걸렸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 지금의 나는 어른이 된 나예요. 자, 지금 어른인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진행이 돼 왔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어른이 된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도 이 신문지를 구겨 넣을 때, 그리고 신문지를 빼낼 때 신문을 보면은 자꾸 지금 신문이랑 이 수택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문을 보면서 수택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까 궁금해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른인 나, 현재의 나가 지금 신문을 매개로, 신문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상의 매개체라는 건 다리 같은 거예요. 연결고리 같은 거요. 무슨 매개체냐면요. 수태기에게 그 상처를 줬던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신문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소재인 것이죠. 신문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태기의 안부가 지금 궁금해. 나는 어디서 무얼 했으면 좋겠냐고, 어디서 무얼 하든 수태기가 그날, 수태기에게 윤희가 상처를 주었던 그날 난로에다가 신문 뭉치를 꾸겨 넣었던 그날 말이에요. 자,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혹시나 그날이 생각나더라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드러납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그런
나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수택이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수택이가 그 모든 상처를 잊고 살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나, 윤희의 이런 심리 변화예요. 윤희는 지금 수택이를 대하는 그런 수택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봐봐. 윤희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5학년 때요. 5학년 때는 수택이에게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을 표출을 했고요. 수택이를 막 좀 부끄러워했고요. 이런 모습이었잖아. 그치? 뭔가 분노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어. 그리고 굉장히 미성숙했죠. 그랬기 때문에 갈등에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런 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요? 이제 지금 회상하면서 6학년 이후로 계속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수택이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는 거죠. 스스로의 행동이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수택이에 대한 그리고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나의 심리 변화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 수택이의 그런 호의를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수택이의 호의의 상징, 그 신문을 막 그냥 난로 속에 막 쳐 넣어버리는 그런 화난 행동, 미성숙한 행동을 보여줬던 나는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상처를 주었던 수택이에 대한 미안함을 계속 쭉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인물의 심리 변화는요, 바로 작가의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후회하는 나의 모습은요, 수택이에게 나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가가 그렇게 의도한 거죠. 그리고 작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자라는 그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좀 알겠나요? 봅시다. 넘어가라. 자, 결말 부분은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가 중심인데요. 이 나의 심리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였던 나의 심리와 많이 다르다는 거, 많이 변했다는 거, 태도가 변했다는 거. 나는 수택이가 상처를 입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리방구 조수택은 끝이 납니다. 보리방구 조수택은 여러분, 뭔가 성찰, 어떤 인물의 자신에 대한 반성과 과거에 대한 되돌아보기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글의 재료가 된 것은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수택이라는 친구와의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갈등의 그 진행과 해결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바람직한 해결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인 수택이에게 느끼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나인 윤희의 심리가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고요.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하는 것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심리에 대한 묘사, 그리고 행동에 관한 묘사가 두드러지고요. 우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그 묘사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때 수택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었어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교과서 167쪽 학습 활동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주요 장면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짝을 바꾸는 날, 수택이가 윤희 옆에 와서 앉았고요. 윤희는 이때 엄청난 내면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을 하지요. 짝꿍을 바꿔달라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요. 그러다가 난 착한 어린이답게 견뎌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윤희와 수택이는 짝이 되었고요. 수택이의 그 하얀 깍두기를 본 윤희는 수택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다가 양념이 많이 묻어있는 윤희의 깍두기를 수택이의 밥 위에 얹어줍니다. 깍두기는 둘의 그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소재인 거죠. 그렇게 수택이는 윤희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매일 신문을 전해주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친구들이 둘이 사귄다라는 소문을 내게 됩니다. 친구들의 놀림에 윤희는 화가 많이 나는데요. 윤희는 친구들이 수택이가 더 이상 신문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이 어서 가라앉기를 바라지만 수택이는 윤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현하고 싶어서 신문을 주고요. 이렇게 화가 난 윤희는 화가 절정에 달해서 수택이가 보는 앞에서 신문을 난로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수택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희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그리고 너무 자신의 그 미성숙한 행동에 부끄러운데요. 사과할 기회조차 없이 겨울방학이 되고 수택이는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른이 된 윤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상하면서, 혹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수찰기가 그 자신에게 상처를 받은 그 아픈 기억, 반 친구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아팠던 기억을 잊고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랑 지금 계속 본문 내용 탐구하면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어요. 여러분, 인물의 심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인물의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소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주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둘이 짝꿍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이 추측해낼 수 있었죠. 뭘 근거로요? 윤희와 수택이의 행동과 대화, 그리고
외양, 표정 이런 것 등을 단서로 하여 여러분들은 주요 등장인물인 윤희와 수태기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 부분 살펴봤었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깍두기와 신문을 함께 나눌 때 윤희는 윤희대로 잘 먹는 수태기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 그리고 친근한 마음 조금 가까워진 거리를 분명히 느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태기는 정말 윤희한테 고마웠을 거고요. 그러다 윤희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이 났을 때 윤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요. 소문이 하루빨리 가라앉기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수태기는 굉장히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희와 이제 친밀하게 관계가 되었는데 사이가 다시 멀어질까봐 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었죠. 그러다 윤희가 신문을 구겨서 난로에 던져버렸을 때 수태기는 아마 너무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윤희는 윤희대로 화가 잔뜩 나 있었고요. 그리고 윤희가 이렇게 신문을 구겨서 난로에 던진 결정적인 이유는 반 친구들에게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깍두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앞부분 본문 탐구할 때 살펴보았었지요. 깍두기는 정말 중요한 소재예요. 윤희에게도 수태기에게도.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깍두기는 굉장히 친구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을 테고요. 윤희에게 수태기의 깍두기는 수태기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소재였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물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은 작가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국 작가의 의도라고 함은 이 작품의 주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윤희는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고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신문 주지 마라고 하면서 신문을 난로에 던져버리는 이런 행동도 했었어요. 자, 어린 시절의 윤희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윤희는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시절과 달리 어른이 된 윤희는 성숙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얼마나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지독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이고요. 그렇게 작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처지와 그런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리방구 조수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71쪽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서 다른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에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설정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책 속 인물이 되어 공감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설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인물의 경험이랑 자기의 경험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보는 이런 경험은요.
성찰의 기회를 여러분에게도 제공할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선생님 20분 동안 강의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작품 속 인물이 되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 편지를 써보세요. 작가의 그 주제,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편지를 써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작품 속 인물이 되어서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과서에 직접 작품 속 인물이 되어서 편지를 써보세요. 윤희의 입장에 대해서 수태기에게 써도 좋고요. 수태기가 윤희에게 쓰는 것도 좋고요. 학급 친구들이 수태기에게 쓰는 것도 수태기가 학급 친구들에게 쓰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장소설을 살펴본 것이지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인격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리방구 조수택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성장소설 몇 편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자, 여러분 정말 끝이에요.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